오늘 타이틀은 GPT 안 쓰는 거 직무유기 아닙니까라는 약간 다소 매운맛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것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썼고요. 부제로 업무 생산성을 10배나 높여주는 보조 AI. 그냥 강조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제가 진짜 썼을 때 10배 이상 이걸로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챗GPT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GPT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제품으로서만 이해를 안 하고 사용하셔도 엄청나게 파워풀한 도구이긴 하지만 네, 이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관점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한 팁들을 이용해서 업무에서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챗GPT가 사실은 요새 뭐 대중에게도 굉장히 핫한 기술이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GPT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지표가 이 사용자 100만 명 유저 돌파한 기간인데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뭐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실제로 플랫폼에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100만 명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넷플릭스만 해도 3.5년이 걸렸는데요. 이 챗 GPT라는 기술은 공개가 된 지 단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돌파했고요. 2달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GPT 플러스, 챗 GPT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월 20달러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는 GPT 모델을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 현재 추정되는 사용자가 150만 명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간 이 유료 사용자에 대한 구독료로만 발생하는 비용도 4,7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요 GPT라는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슈퍼컴퓨터가 도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 테크 쪽을 리드하시는 다양한 분들도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전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터넷도 아니고 인쇄술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지적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8년도부터는 딥러닝 인공지능 쪽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또 저희 라이다 쪽에 적용하는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AI가 팬시한 도구나 아니면 최신 기술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했지만 4년, 5년이 지나고도 이걸로 돈을 버는 기업이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 생활에 와닿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좀 회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챗GPT가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계기인데요. 챗GPT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나 들어봤다. 네. 자, 손 계속 들고 계시고 써봤다. 한 번이라도 써봤다. 계속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안 쓰신 분들도 좀 계시죠? 지금 업무에서 계속 쓰고 있다. 네. 제가 이제 GPT라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다 보니까 떻게 보면은 재밌는 기술이 나왔네. 뭐 기사도 접해보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봤는데 그렇구나. 이건 내 분야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안 쓰고 계시면 안 되는데 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일을 잘하는 두 기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내일까지 견적서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한 기업은 이것들을 수기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은 이메일로 1분 만에 보내요. 둘 다 똑같이 잘하는 기업이고 열심히 했는데 수기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기업하고는 앞으로 일 못하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수기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것들은 뭐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 생활, 뭐 글씨를 쓰고 싶다거나 이제 이런 걸로 밀어두시고 업무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강력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음표를 가져왔고요. 챗GPT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면 오픈 AI라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서 만든 초거대 언어 생성 모델을 이용한 챗봇입니다. 뭐 모든 단어가 다 좀 이게 무슨 소리야 한글인데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챗GPT는 생성 모델인데요. 생성 모델이 뭐냐?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보통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태스크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게 분류나 추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게 고양이다라고 분류해 주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저희 라이다로 치면요. 라이다가 도로 환경을 쫙 움직이면서 찍었는데 도로에 있는 차가 차다. 그리고 차의 위치가 몇 콤마 몇이다. 이런 것들을 추론해주는 분류나 추론해주는 기술이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이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어떤 키워드나 어떤 인풋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같이 연구가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버스고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드리면 고양이를 만들어줘 하면 고양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들이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를 참고해서 고양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생성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분류나 추론을 하는 것보다 생성을 하는 태스크 자체가 훨씬 더 그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았고 성숙도도 좀 낮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뭐 겐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업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으로서.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환호했지만 연구자들은 이게 뭐 어디 쓸 수 있겠어? 좀 유치한데?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뭔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생성해 주는 것 중에서 언어 생성 모델이라고 하면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태스크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치 리커그니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이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나 어떤 아스키 코드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요새 자동 자막 기능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성이 밑에 자동으로 자막으로 달리죠.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기술이 바로 스피치 리커그니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게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NLP라고 불려요.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텍스트가 컴퓨터로부터 생성이 되면 그 다음 태스크는 이걸 다시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로 바꿔주는 게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저희가 쓰는 뭐 AI 스피커 같은 거에서 저희가 Hey Siri 부르면은 네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텍스트 투 스피치 기술이에요. 근데 이 GPT는 이 NLP 중에서도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고 해서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 생성 모델까지 이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초고대는 뭐냐? 초고대 언어 생성 모델은 이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개발할 때는 보통 태스크 단위로 개발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개랑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 데이터 셋으로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라이다 센서에서도 제가 이제 영업에서 문의 가장 많이 주시는 게 이제 사람 인지할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사람 인지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저희가 고정으로 라이다를 달아놓고 사람의 특징을 뽑는 태스크랑 그 다음에 자동차에 달고 움직이면서 사람을 뽑는 태스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인공지능 모델도 약간 다르고요. 여기에다 학습시키는 데이터셋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문제마다 그거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또 그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학습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인데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지 말고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모든 정보, 많은 정보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엄청난 거대한, 그러니까 아주 파라미터가 많은 AI 모델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2019년도부터 뭐 네이버, 구글, 뭐 메타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미리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에 대해 기본적인 특징을 심볼릭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끝에다가 얘를 갖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줘라는 것들을 붙이거나 또는 뭐 시를 써줘라는 걸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 뒤에 조그만한 부분만 파인 튜닝을 해주면
각각에 맞는 이제 태스크를 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이제 최근 AI 기술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어댑테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물론 이 계산 비용도 엄청나고요.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슈퍼컴퓨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습 한번 하는데 뭐 1억씩 날라가요. 저희가 반도체 한번 찍는 것처럼 데이터 한번 학습 돌렸는데 그냥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1억 날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레이블링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 고양이인지를 알려면 사람이 이 사진은 고양이야라고 태그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어 쪽에서는 이 언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약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셀프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자가지도라는 기능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문장이 있어요. Make the world smarter with SOS Rap 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한테 저기에서 스마터라는 단어만 빼고 저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 맞춰봐라는 입력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정답이 스마터야라는 정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무런 작업 안 해도 컴퓨터로 그냥 글 긁어다가 중간중간 빵꾸 떼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초고대 모델에 계속 학습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연구자들이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인데요.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건데 이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앞에서 주는 인풋만으로도 스스로 우리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고대 모델에다가 개랑 고양이를 학습하는 데이터들을 넣었어요. 그러면 개랑 고양이는 잘 구분해요. 근데 사슴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얘한테 사슴 이미지 한 장을 딱 주고 야 이건 사슴이야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사슴을 잘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이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사람이 이해하듯이 그냥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에는 정말 중요한 에센스 정보만 나오는데 이제 이 프롬프트에서 첫 번째 이건 사슴이야라고 하는 작업이 이렇게 분리된 특징들은 사슴이야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앞서서 사슴에서 뽑은 것과 비슷한 특징들이 나오면 사슴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델이 커지면서 정확해지게 돼서 기존에는 새로운 사슴을 인지하고 싶으면 사슴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사슴이야 한 번만 하면 사슴은 이제부터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초거대 AI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을 하나 들게요. 자, 제가 챗GPT한테 삼행시 써줘, 이용이로 삼행시 써줘 했더니만 재밌겠네요 해놓고선 그냥 삼행으로 된 시를 써버립니다. 엉뚱하죠. 뭐 글은 잘 썼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삼행시가 아니고 삼행시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하고선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썼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와 잘했어. 그러면은 SOS 랩으로 영어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SOS 랩으로 영어로 삼행시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초고대 AI 모델은 아직까지 이런 프롬프트 러닝을 어떻게 얘가 하는지가 논문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발견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롬프트를 잘 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초고대 모델을 잘 쓸 수도 있고 잘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엔지니어링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런 특징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 GPT 3.5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챗GPT라는 모델은 GPT-3라는 2년 전에 공개된 거대 모델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GPT-3라는 거대 모델에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수집한 엄청나게 많은 언어 데이터들이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문장을 그럴듯하게 만들긴 했는데 GPT-3 자체는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별로 이렇게 맥락에 맞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GPT-3가 공개됐을 때 대단하다고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오픈AI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전문가들을 모아서요. 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입력과 그다음에 출력을 굉장히 선별한 데이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이 초거대 AI 모델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학습을 추가로 시켜요. 그게 이제 GPT 3.5라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기술로 얘에다가 어떤 정답이 제대로 된 정답인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챗GPT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강의에 보면 이 GPT-3라는 초거대 AI 모델은 육수, 베이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게 이제 재료. 그리고 마지막에 조미료를 조금 넣은 게 이제 강화학습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강화학습이라는 특징이 재밌어서 요 기술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오른쪽에 한글로 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강화학습 리워드 모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문가들이 고품질 데이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꽤나 사람이 잘 응답하는 이런 데이터 셋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들로 학습시킨 GPT 3.5에다가 문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삼행시를 써봐라고 하면은 삼행시를 엄청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행시를 한 10개 써보라고 한 다음에 전문가가 다시 붙어서 이 10개 중에서 랭크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제일 잘한 대답이고 이 대답은 제일 못한 대답이야. 이런 식으로 랭크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이 랭크를 매기는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 언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출력된 결과물들의 랭크를 매기는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 만든 다음에 나중부터는 이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로 맨 아래처럼 이것들의 피드백 그 루프를 오토메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챗GPT가 뭔가 답변하면 그 다음에 이건 잘했어 못했어를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그러면 챗GPT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쌓아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엄청나게 사람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것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최근에 이쪽 NLP 분야에서는 굉장히 화두인 이슈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인 베이스라인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챗GPT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거든 초안을 작성할 때, 드래프트를 작성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형용사들을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써줘, 다정하게 써줘, 아니면 혁신적으로 써줘, 영어로 써줘, 한국어로 써줘 이러면 잘하고요. 제가 아까 삼행시 예시 보여줬던 것처럼 구체적인 예시를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그 태스크를 되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데이터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한글로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질문을 해서 영어로 답을 얻은 다음에 그것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게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는 훨씬 도움이 되고요.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재밌네 하고 물어봤는데 에이 이거 근데 생각보다 뭐 이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주면 점점 더 답에 근접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챗GPT를 처음 쓰실 때는 주니어 엔지니어와 같이 일한다 아니면은 주니어와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아 그거 그렇게 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계속 시키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아웃풋이 좀 제너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 뻔한 내용이네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전문적인 내용을 넣어주시거나 또는 이것들이 정말로 맞는 내용인지 이제 검증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 것은 검색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아까 그 빈칸 채우기의 끝판왕이라서 그냥 수학적인 확률로 빈칸에 뭘 넣으면 가장 그럴듯할까를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된 결과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레퍼런스들을 같이 달아줄 수 있는 모델들을 발표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서비스를 엮어서 하려고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 쓰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쓴다라고 하시더라도 전문가가 더블 체크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 혼자로는 일을 할 수 없고요. 이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 분야에. 그리고 최신 지식 물어보지 말 것. 지금 어쨌든 공개된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21년 9월까지 학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 새롭게 생긴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팩트가 아닌데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들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 알려줘. 이랬더니만 막 씁니다. 보면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리고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그냥 문맥적으로만 보면 꽤 그럴듯해요. 근데 팩트는 아니죠. 저희는 팩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고대 AI 생성 모델은 지금 단계에서는 모른다라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을 아까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냥 확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문맥상으로 괜찮아 보이는 답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과물의 진위 여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위한 팁,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단어를 쓸수록 좋습니다. 뭐 나는 SOS랩이라는 라이더 테크 스타트업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떤 글 써줘 이러면은 잘 못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롤플레잉을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처럼 써줘 하면은 영어 선생님처럼 문법을 지적해 주거나 이런 태스크를 합니다. 제가 어제가 엊그저께 차로 올라오면서 올렸던 거 제가 그 SSD 방에다가 올렸었잖아요. NPC가 게임 퀘스트를 내주는 것처럼 써줘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뭐 ML의 무슨 계약 성사를 달성하십시오. 보상, 그 다음에 연계 퀘스트, 페널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하면 그 역할에 맞게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형식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메일이면 이메일, 그 다음에 SNS면 SNS. 제가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에 쓸 홍보 문구를 써줘라고 하면은 알아서 샵 태그를 다 달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사용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사이트 접속하셔서 try chat 누르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영어 번역 및 작성입니다. 물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영어를 읽는 것 자체는 불편함이 없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견적서를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되지? 견적서 보내달라는 게 이런 표현이 맞나?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해외 고객 같은 이메일이 오잖아요. 제가 카피해서 이거 무슨 뜻이야? 물어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입금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메일 써줄래? 하면 써줍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이름이랑 뭐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제가 기존에 영어 메일을 회신할 때 문법 체크하고 뭐 이게 맞나 그 표현 찾아보고 이러는데 한 10분에서 15분이 최소한 걸렸던 것 같아요. 짧은 걸 쓰는데도. 근데 지금은 그냥 1분 안에 씁니다. 정말로 10배 이상 됐고요. 자, 이거 약간 좀 딱딱해. 좀 캐주얼한 느낌을 써줄래? 캐주얼하게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제가 제이콥의 일자리를 뺏으려는 건 아니고요. 제이콥이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이콥이 매주 좋은 기사들을 긁어서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이쪽 관련된 기사다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단어들이 좀 생소하고 잘 몰라서 읽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거 그냥 쫙 긁어다가 챗GPT한테 아래 영문 기사 한글로 3줄 요약해 줄래? 물어봤습니다. 위에 3줄로 딱 요약해 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이콥이 라이다에 대해서 헛사이 들어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라이다는 뭐 사용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헛사이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한 라이다를 장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하면은 사용할수록 점점 더 원하는 답변을 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장을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이런 류의 태스크들은 정말 굉장히 잘해요. 네.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 보고서 초안 작성. 이거는 F 부서에 제이모 씨가 부탁한 건데 일주일 만에 논문을 좀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도 바쁜데 갑자기 대표님이 논문 내래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게요 해가지고 자율주행 센서 동향이라는 것들을 자동차 공학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목차로 작성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만 목차를 그럴듯하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몇몇 개를 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다 센서의 정의 원리 챕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2문단 정도로 써줄래? 써줍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레이저 적외선 저런 내용은 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영어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줘 해가지고 한글로 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1시간 만에 한 7페이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최신 그림이라든가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좀 엣지 있는 동향들 이런 것들 조금 추가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너럴하게 쓰셔야 되는데 문장이 생각 안 나서 1시간, 2시간씩 잡아먹고 있는 이 태스크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면 전문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잘 대답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드 작성해 주죠. 요새 저 이거 많이 쓰는데요. 뭐 제가 직접 코딩을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맨날 제이크가 이렇게 엑셀 다 긁어가지고 했는데 요거 자동으로 하는 코드를 좀 짜고 싶어. 물어보면 됩니다. 몇 번째 줄에 뭐 들어있고 요거에서 요거 데이터 평균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그리고 언어도 지정해주면 코드 짜줘요. 실제로 꽤 높은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코드를 짜는 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세상에 좋은 그 라이브러리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쓰거든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라이브러리에서 이 기능 쓰라고 추천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코드에 돌려보면서 버그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 파이썬에서 안 돌리고 C++ 돌리고 싶어. C++ 변환해 줄래? 네, 돌아갑니다. 코드 디버깅만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간단한 함수들은 쓰실 수 있고요. 당연히 최근 IDE 개발 툴에도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들어가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실 필요 없이 그 주석에다가 주석 치고 이런 함수 하면 아래 자동으로 추천이 뜹니다. 네, 뭐 이런 기술들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명이 개발할 수 있는 생산량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간단한 코드들은 정말 빠른 게 작업을 하고 정말 코어가 되는 알고리즘들을 설계해서 넣는 작업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홍보 문구 만들기. 저 뭐 잔디에도 많이 쓰고 SNS도 많이 올리는데 이런 거 쓸 때도 도움돼요. 특히 이제 CES 같은 데 가려면 영어로 아티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참가해서 뭐 이런 걸 선보이려고 하는데 홍보 문구 써줄 수 있어? 그러면 써줍니다. 잘 써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만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부스 위치는 어디야?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어떤 것들을 할 거야? 뭐 링크를 넣어주거나 그리고 여기는 잘려 있지만 샵 태그들 알아서 다 다뤄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알아서 제거를 하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튕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네, 다시 들어오셔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다듬기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저도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짧은 글이라도 제 어투가 되게 많이 드러나고 제가 평소에 쓰는 어떤 단어의 패턴들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문장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SNS 같은데 개인적인 글을 쓸 때와 상관이 없지만 좀 더 공식적인 쓸 때 깔끔한 툴을 쓰고 싶을 때 저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남동발전과 관련된 크레인 솔루션 개발하는데 보도자료 내는데 뭔가 이제 제이가 쓰셨고 빈센트가 한번 이것들을 다듬으셨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깔끔하게 필요하다. 이걸 넣고 혁신적인 표현으로 써줘. 깔끔하게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문장을 한번 다듬어 줍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결국 글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계속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고 이런 거 뭐 조금 더 분량을 늘려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지금 내가 3줄 썼는데 이걸 한 5줄로 늘려줘 하면은 자연스럽게 5줄로 늘려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이콥 제가 아까 제이콥 대체한다고 해서 나갔다 오신 거 아니죠? 네. 최근에 채용 홍보. 제가 이제 DNS 부서에도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개발자를 뽑고 있는데 프론트엔드 쪽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 채용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쓰고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유니 개발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쓸 줄 아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역량들이 무엇이 있을까? 잡디스크립션 써줄래? 그러면 채용 공고를 쫙 써줍니다. 주요 업무, 그리고 자격 요건, 우대 사항, 기타 사항 알아서 포맷에 맞게 그냥 다 써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좀 체크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타입스크립트나 GraphQL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얘가 추천을 해줬으니까 한번 요거에 먼저 찾아보고 이건 우리가 필요한 어떤 능력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 밖에 네, 제가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 7월에 딸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성은 이씨고 요새는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발음으로도 좀 쓸 수 있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샤론 좀 놀림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한국에서는 이름을 보통 2글자로 쓰고 조금 더 한국적인 이름을 추천해 줄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제 딸이 이 중에서 이름을 하나 가질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철학관에 갔다 오시면은 철학관 이름이랑 챗GPT 이름이랑 이렇게 한번 좀 경쟁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자에게 편지 쓰기. 저희가 아니고 S사의 K모 이사님 아내분이 그 손편지를 되게 좋아하신다는데, K모 이사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손편지를 잘 안 써주신다고 하는데, 이 손편지 쓰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좀 부탁했습니다. 이 다미라는 거는 가명입니다. 그래서 다미에게, 아이 둘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라는 손편지를 쓰고 싶어 했더니만 썼는데, 다미 씨께서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거 와이프한테 보내면 이제 바로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쓰니? 사랑하는 아내 다미에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그때만 바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사건, 언제 우리가 했던 게 기억난다 한 줄 정도만 딱 넣으면 절대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끝에는 손으로 쓰셔야 되고 이거를 긁어가지고 프린트해서 주시면 정말로 이제 큰 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K모 이사님의 사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챗GPT에 대한 API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뭐 750자 정도를 쓰는데 0.002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API를 땡겨 쓸 수 있어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은 그 AI 업체들에서 서비스랑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에스컵. 이 카카오톡에서 그냥 채널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챗GPT 기능이 연동된 데다가 이게 업스테이지라는 AI 기업에서 만든 건데 OCR이라고 해서 그림에서 그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이 같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유튜브를 보는데 요 초고대 AI 명심할 것 제가 아까 썼던 페이지죠. 근데 요거를 딱 캡처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갖다 붙이고 싶진 않고 저는 제 원하는 양식대로 글로 쓰고 싶은데 예전엔 제가 이거 옆에 띄워놓고 다 썼거든요. 근데 S컵에다가 던져주면 글자를 읽었습니다. 글자로 써줘 하면 쫙 써줍니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다 쓰는데 5분이 걸렸다면 지금은 30초면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 제가 추가한 건데 챗 PDF. 여기 들어가면요. 이 PDF를 업데이트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제 제이가 무슨 그 동향 리포트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읽어보라고. 네. 죄송합니다. 아직 안 읽었고요. 챗GPT한테 읽게 시키려고 아직 안 읽었습니다. 아까 혼자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글자 수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PDF에서 OCR 기능을 이용해서 글자들을 추출하는 기능, 그리고 그것들을 일정 단위로 나눠서 챗GPT한테 입력해주고 그 프롬프트 러닝을 계속 시키는 거죠.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되면은 얘가 요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라이브 데모의 묘미죠. 기다리는 거. 지금 제가 인터넷을 쓰면서 하고 있어서 더 느린 것 같은데 아까는 거의 막 한 몇 초, 5초 안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잘 되는데 이게 아직 그 한글은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고 해요. 제가 넣은 그 PDF는 일단 한글이긴 합니다만 한글은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요 기능들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연동하면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다가 이 PDF가 담고 있는 내용을 얘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주고 뭐 추천 질문들도 써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 자율주행 동향 내용도 좀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라고 채팅을 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네, 제가 개발한 거 아니고요. 제가 갖다 쓴 겁니다. 네. 20페이지에 앨런 머스크가 뭐 테슬라 뭐 이런 내용 블라블라 합니다. 페이지 열어보시면 20페이지에 미래 모빌리티 동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필요가 없이 그 목차만 파악하신 다음에 관심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코딩 하시는 분들, 예,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와 구글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VS 코드에 챗GPT 익스텐션이 생겼고요. 요거 인스톨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 GPT-3 모델을 이용해서 원래 코드를 추천해줬던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뭐
윤 같은 경우나 해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고 있는 건데 원래 유료로 좀 써야 돼가지고 일부 이용자들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꽤 높은 성능으로 이것들을 잘 해주고 있어서 일단 무료로 연동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무료죠? 저 테스트 안 해봤는데. 네,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에 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GPT-4가 나왔다고, 기사가 나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네, 하루 만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남의 거 긁어왔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GPT-4 되게 많이 똑똑해졌는데, 기존의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없어졌고, 문맥도 더 잘 이해하고 되게 많은 피처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멀티모달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 같은 다양한 것들을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미지를 먼저 오픈했는데요. 오른쪽에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게 뭐야? 라고 하니까 차 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남자라고 이 그림 자체의 컨텍스트를 이해한 결과물들을 도출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테스트가 계속 제 피드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신데렐라 줄거리를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반복되는 글자 없이 A부터 G까지 글자로 써줘.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글 쓰실 수 있을까요? 앞에 보면 beautiful, 신데렐라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쓰는 이런 작업들. 이런 거 사람한테 시키면은 정말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기 진짜 어려울 텐데 이런 정도로 그 언어라는 것 자체를 심볼릭한 어떤 데이터로 이해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것들이 GPT-4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림 입력 받은 다음에요.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합니다. 사진에 있는 밀가루, 계란, 블라블라블라들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가능한 음식 조합을 내는 거죠. 네. 굉장히 다양한 응용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저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날아갑니다. 대답합니다. 이거는 네, 사진의 컨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볼륨, 그다음에 스트링, 그다음에 이런 것들 구조, 컷이라는 것들의 각각의 연관관계를 다 이해하고 데이터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도 풀어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수학 문제도 잘 풀어준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은 다 저기 하셔가지고, 네, 수능을 더 이상 보시진 않으셔도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예전에 챗GPT에서 이제 좀 제한적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는데, GPT-4에서는 이것들을 더 늘려서 50페이지 분량까지 명령어로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제 컨텍스트의 양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챗GPT를 아까 챗 PDF처럼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연동해 주던 서비스들이 다 지금 뻘짓거리 한 거에 된 거죠. 갑자기 그냥 이게 탁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다 넣으면 되는데 이걸 왜 또 쪼개서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챗GPT가 뭐 변호사 시험을 뭐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GPT-4부터는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상위 1%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정말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 언어 데이터는 대부분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초거대 AI 모델들의 백본도,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도 대부분 영어로 학습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한글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GPT-4의 언어 능력을 보면요. 한국어 능력이 이 정도인데요. 요 파란색이 챗GPT의 언어 능력입니다. 적어도 챗GPT의 영어 능력보다 GPT-4의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다고 합니다. 여전히 영어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지금 아마 GPT-4를 제대로 서비스에 연동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질문하던 것들을 이제는 뭐 더 이상 영어로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과 일관성이 높아짐인데 아무래도 아까 할루시네이션 같이 좀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픈 AI에서 계속해서 이 피드백 루프를 돌리고 있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검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아졌고 여전히 발생은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루니가 추천해 줬는데 가장 충격받은 영상입니다. 이 오픈 AI에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미국 시간으로 3월 14일 새벽에
짧은 20분짜리 동영상으로 이 GPT-4를 공개하면서 나온 데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웹페이지의 구조를 그립니다. 구조를 그리고요. 요것들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챗 GPT한테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코드를 짤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발표 자료를 한 땀 한 땀 만들지 않고 이렇게 대충 종이에 이렇게 찍찍 그려가지고 업로드하면 분식이 만든 것 같은 예쁜 발표 자료가 나오는 게 이제 곧 나올 수 있겠죠?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보면요. 그 챗GPT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렸어요. 물론 제가 랭귀지 모델을 하는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그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딥러닝 관련된 지식들과 좀 조합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조금 팩트가 아닌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라는 기술이 나올 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이게 사람을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팩트를 말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뭐 생성한 문장 자체가 엣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쓸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시니어 한 명이 있으면 예전에 10명의 주니어들을 데리고 해야 됐던 일들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밀크라는 그 매체에서는 1인 유니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리고 코딩도 좀 할 줄 알고 뭐 재무도 좀 볼 줄 알고 하면은 혼자서 맡기고 사업 보고서도 쓰고 코딩도 좀 시키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명이 10명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고 이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이 AI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그냥 평범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MS, 오픈 AI를 인수한 MS의 사티아 나달리가 한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루워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까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블루워커라고 조금 천대를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갖고 온 지식들을 종합해서 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해서 사무직, 파이트워커들이 이제 많은 일을 했었죠. 근데 지금 파이트워커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 노하우나 아주 디테일한 일을 하는 것들은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대체하지 못해요. 그러면 파이트 워커들은 별로 이제 필요 없고요. 이 AI 도구를 쓸 수 있는 블루 워커들이 자기가 일하고 가서 보고서 정리해서 줘 하면 알아서 주면 이제 블루 워커들의 파워가 훨씬 더 강해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다시 한번 더 강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인사이트 있는 또 발표였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뒤에 참고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워낙 핫하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LG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초고대 AI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글로벌리 이 초고대 AI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랭킹 3위 정도 되고요. 미국, 중국을 다음을 지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GPT 3.5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말들을 하세요.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 한글 잘하는데 네이버 이거 왜 하고 있어? 그거는 포드나 뭐 GE가 있으니까 GM이 있으니까 현대자동차는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거고 이것들에 대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지불되기 시작할 텐데 자체적인 모델이 없으면 미국에서 서비스 값을 올리면 우리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인프라의 중요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이게 그냥 아까 그런 기법들로 이렇게 늘리면 되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스케일이 달라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엔지니어링 노하우와 비용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면서 AI 모델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이거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클로바이 AI에서 그 독거노인들을 상당으로 이제
대상으로 상담 전화를 해주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다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아까 말했던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랑 텍스트 신텍시스 뭐 이런 기술들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챗GPT가 꽤 대화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뭐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동료들이고 또 저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신기술이 낯설고 또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써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정도밖에 상상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일을 하시면서 더 많은 좋은 어떤 사용법들을 충분히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